흑당의 운명. 여기서 흑당이라고 하는 것은 흰 설탕으로까지 정제하기 이전의 아직 원료적인 상태에 있는 검은 설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검은 엿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방의서에도 검은 엿을 흑이라 하지 않고 흑당이라고 적혀져 있다. 금년 늦봄까지만 해도 길가의 노점과 골목 안에 행상하는 엿장수의 엿목판에서 별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검은 엿, 수많은 거리와 골목 안 엿장수들에게 상품을 배급하는 생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엿 도가에서 만들어내는 상당량의 검은 엿, 그것들이 쓰른 듯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것을 나는 지난 7월 하순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다. 나는 검은 엿과 전부터 무슨 남다른 특별한 관련이 있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닌 게 아니라 내가 7월 하순에 검은 엿, 흰 엿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데는 그 며칠 전부터 혹은 그 몇 달 전부터 검은 엿의 가치에 주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밑받침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나는 변비증을 고질로 가지고 있었다. 20여 년 전부터 한약도 많이 써보았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수단을 쭉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라키사톨, 미레발은 나에게 없지 못할 애용약이었었다. 그런데 금년 의름봄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어떤 한의에게서 속은 중탕에 몇 가지 약을 가미한 것을 두제점 지어 쓰고 30년 내의 변비가 운권청천식으로 쾌유되었다. 그런데 그 약에 흑당이 상당량 들었다. 그때에 그 한의로부터 흑당이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나는 흑당이 그 무슨 작용을 하나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을 뿐 그 이상 검은 엿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다. 그 후 7월 중순에 의약품에 관한 외국 문헌을 많이 읽는 우리 집 근처의 어느 양의사와 이야기하는 중에 소화 변비에 화제가 미쳤다. 그때 그 의사 말이 소화에게는 화제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것이 좋으니 조청을 조금씩 먹이면 자연히 변이 잘 통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속은 탕에 흑당이 들어야 한다는 한의사의 말이 번개같이 머리에 떠올랐다. 인공 영양으로 기르는 아이에게는 변비가 있기 쉽다는 것은 동서히 주지하는 상식일 게다. 집의 아이가 대단치는 않아도 간혹 변비를 하는 일이 있기에 조청이나 검은 엿을 사볼 생각이 났다. 이것이 검은 엿을 찾게 된 검은 엿과 나와의 인연이었다. 그런데 우리 집 앞 골목 해화동 로터리에서 보성고등학교로 통한 회화동 거리, 해화동 로터리의 두세 모퉁이에서 끊임없이 볼 수 있던 엿장수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근일에 어디서 엿장수를 본 일이
있지나 않을까 하여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해도 도무지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일종의 엽기심에서 서울 장안을 한번 샅샅이 찾아볼 결심을 하고 차를 타고 천천히 해화동으로부터 종로 사가에 나가 삼가를 거슬러 올라가서 남으로 수도 극장 쪽을 향해서 청계천까지 갔으나 엿장수는 볼 수 없다. 다시 동쪽을 향하여 청계천 위를 가다가 결국 종로 사가에 이르러 동대문 시장 앞 어떤 상점에 이르러 물으니 동대문 시장 안에 들어가 보라는 것이다. 운전수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오더니 방산시장 뒤쪽에 엿 가게가 있다는 것이다. 시키는 대로 가보니까 과연 엿 가게 하나가 눈에 띄인다. 주인을 찾아 엿기름으로 만든 검은 엿이 있는가 물었더니 주인은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무엇에 쓰려는가를 묻는다. 약에 쓸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자기 집 것은 화학적 조각으로 잡곡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매가는 들지 않았다고 하며 옆집을 가리키면서 전에는 이 집에서 엿기름으로 엿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자기 집 것과 같은 엿을 만든다고 하면서 비서더미 동북쪽을 가리키면서 저 집에 가면 아마 당신이 찾는 물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주인의 친절과 정직한 태도에 저기 감동되어 지금도 아직 양심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나도 제삼 감사하다는 치사를 남기고 그가 가리킨 집에 가서 주인을 찾아 엿기름 엿이 있는가 물었더니 있다는 것이다. 나는 몹시 반가워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쌓아놓은 석유 초롱 같은 것을 가리키면서 저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조금만은 살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뚜껑을 떼어 놓은 통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통 속을 들여다보니까 검은 엿이 아니고 푸른 엿이다. 또 한 번 어이가 없어서 검은 엿은 없느냐고 했더니 빛만 다르지 내용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쩐지 고지 들리지가 않아서 다시 동대문 시장을 들춰보기로 했다. 동대문 시장의 어디쯤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반찬 가게도 있고 길바닥에서 배추도 파는 지점에 가서 어떤 반찬 가게 주인에게 엿 파는 데를 물었더니 저 길 끝에 있다고 하면서 새로 뚫린 건너편 길을 가리킨다. 폭양에 땀이 비오듯 하는데 장시간을 찾아다니던 나에게는 그 사람이 참 고마웠다. 고맙다는 인사를 깎듯이 하고 그 사람이 가리킨 데를 가보니 바른 편은 술집이요 왼편은 식료품과는 관계없는 상점이다. 다시 이곳에 엿장수가 있다고 가리켜준 반찬 가게에 가서 물었더니 길바닥에 열을 지어 앉아있는 여인에게 엿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바로 내가 처음에 갔었던 곳의 바로 발 앞에 종이 우산을 세워놓고 그 밑에 소쿠리 같은 것에 담긴 신문지로 덮여 있기는 하나 한쪽이 조금 열려있는 바로 그것이 검은 엿이다. 불로초나 구한 듯이 반가운 마음으로 엿에 대하여 물었더니 엿기름 엿이 분명하다.
그러나 엿파는 노파는 찹쌀엿이라고 하나 옥수수엿이었다. 어찌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다. 그러나 금년 늦봄까지 드물지 않던 엿이 적어도 7월 하순에는 확실히 종족을 감췄다는 사실을 나의 탐색기가 웅변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겨울이나 봄, 가을보다 여름에는 기후 관계로 엿장수가 적은 것은 항례이지만 이렇게까지 자취를 감춘 것은 아마 애누리 없이 한국 사상의 처음일 듯 싶다. 엿이 이같이 겨우 시장 길복판에 열지어 앉은 노파의 초라한 소쿠리 속에 그 잘린을 남겼을 뿐 전날의 번영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이 그림자를 감춘 것은 물론 사탕류의 범람과 화학 조작의 공세에 의한 것이겠다. 영고성세와 부침영허는 이 세상 만물이 면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여 의뢰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만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 소업에 처하여 조그마한 자유이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위신을 보장하는 이 자유 때문에 문화 변천의 물결에 흘러내려가는 것만이 아니고 또한 이 물결에 처해 가지고도 천지조화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 중에서 외국 문화 수입에 관한 문제만을 여기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오늘 어느 신문엔가 소 없이 소가 먹는 불로 우유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연물에 대용할 만한 물건을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이 자연물보다 어떠한 점에 있어서 우월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인공제품이 자연물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월하다고는 아직은 단언하기 어려울 게다. 그러므로 자연물의 보호, 발전을 꾀하면서 한편으로 인공물을 만들어내어 자연물의 부족을 혹은 그 불편을 보충하며 인공물의 부족 혹은 결핍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성분을 자연물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이 적어도 아직은 인간의 건전한 생활 태도라고 한다면 외국 문화 수입에 있어서는 더욱더 시대적, 사회적 실정에 맞는 그리고 건전한 생활 전통은 살린다는 견지에서 외국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참다운 우리의 문화, 우리 자신을 참된 의미에 있어서 행복스럽고 위신 있게 하는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견지에 서지 못하고 외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 통으로 삼킨다면 문화적 소화불량증으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며 이같이 백병이 구출하는 반면 자신의 원기 허탈로 이 병을 이겨낼 근력까지 차릴 수 없을 것이며 그리하여 허둥지둥 온갖 추태를 부리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엿이 몰락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상과 같은 교훈을 준다고 보겠다. 비유의 천재라고 하는 장자에게서 이 교훈을 상징할 만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중앙의 재인 혼돈이 그 친구인 북해의 재와 남해의 재를 초청하여 융숭한 대접을 했다. 이에 대하여 무슨 답례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북해의 재와 남해의 재가 상의한 결과 혼돈에게는 이목구비 등의 7개의 구멍이 없어서 답답할 터이니 자기들 둘이서 협력하여 7개의 감각기관을 뚫어주자는 것으로 이야기가 낙착되었다. 그리하여 7일 동안 걸려 7개의 감각 구멍을 뚫어주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중앙의 재는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외국 문화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도 이 비유를 되씹고 또 씹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